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4월 12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화제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의 최대의 이변, 최고의 반전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낸 역전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만큼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준석의 역전승이 뭔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그동안 겪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정치 여정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이죠. 이준석의 성공과 좌절, 고난, 역경, 눈물,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과 동시에 가장 많은 비난과 모멸감을 받은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여당을 나왔죠. 그래서 어떤 지원도 없는 정말 제로 베이스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죠.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이죠. 자, 이준석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저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는데, 왜냐하면 경기 화성을 일하는 이 지역 자체가 항상 민주당이 당선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3파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16% 이상의 지지율을 빼앗아 가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환경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런 승리를 일궈냈다. 자, 그래서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 사람의 그 연설과 SNS에 올라온 그동안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쭉 훑어봤습니다. 보면서 정말 내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 이준석은 정말 선거 천재구나. 정말 전략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제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 자, 제목을 보시면 아파트 100곳 다 찾아갔다. 보름의 기적 만든 이준석 공보물. 자, 이준석의 공보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과 글이 올라온 걸 봤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저런 공보물 보신 적 있습니까? 손수 이 후보가 직접 손으로 자필로 기록한 공보물입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 자신이 직접 그린 저런 동탄의 지도까지 있죠. 그래서 그만큼 구석구석 이 지역을 이미 다 알고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정말 동탄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직접 자기가 손으로 손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총 9페이지 분량의 선거 공보물을 자필로 작성해서 이걸 다 동네 주민들에게 돌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공보물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네티즌 A씨 이렇게 썼습니다. 자, 제목이 나를 바꾸게 한 이준석 공약 홍보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준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공보물을 올렸는데 이 직접 자필로 쓴 공보물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동탄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동탄 주민들께 올리는 글. 자, 이런 제목의 9페이지 공보물입니다. 자, 여기에 이 펼쳐진 곳에 보면 이렇게 써 있네요. 동탄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이준석이 드리는 약속. 자, 그래서 뭐 이런 터널을 만들겠다, 뭐 하겠다, 여러 아주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자, 이 게시물에 어떤 댓글들이 달렸냐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이 60세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자필로 쓴 공약은 처음 본다. 소장하고 싶다. 그림 한 땀 한 땀까지 본인이 그린 거라 뭉클했다. 공보물을 안 버린 건 처음이다. 진심이 느껴지는 후보다. 자, 이런 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준석이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열심히 지역을 훑고 다녔는지 여기저기 여러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한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한번 보실까요? 자, 사실 이 커뮤니티는 이준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오히려 이준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여성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준석의 동탄 정복 스토리. 자, 쭉 한번 보실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서 시작했죠. 공영훈이 54.2%였는데 이준석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5%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준석의 비난 주머니 1. 동탄 아파트 단지 100군데를 다 돌기.
자, 여러분 어떻게 돌았느냐? 자, 그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 보시면 저렇게, 예, 구석구석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아니, 이 선거에 나온 후보를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마주친 적은 정말 처음이다. 아니다. 난 매일 한 번씩은 이준석 얼굴 본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준석의 비단주머니 2. 하루에 두세 번씩 연설을 하는데 할 때마다 매번 다른 내용의 연설을 하는 미친 스피치 쇼 찍기. 자, 미친 스피치 쇼다. 그만큼 이준석이 연설을 잘한다라는 이런 의미겠죠. 이런 연설을 하루에 두세 번씩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거의 목소리가 쉰 걸 볼 수 있었는데, 자, 저희도 이준석의 연설 영상을 올렸지만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근래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싶을 정도로 감탄을 하게 되는데, 자, 이준석의 연설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혀 딴 나라 얘기가 뭔가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경험과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감과 많은 울림을 주는 것이죠. 이게 이준석 연설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보시면, 자, 특히 동탄 아이들이 이준석 연설을 좋아해서 부모들이 매일마다 동네 애들한테 이끌려 따라 나와서 강제로 이준석의 연설 시청함.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략한 거죠. 자, 사진 보시면 지금 누구랑 손뼉 마주치고 있나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지금 막 셀카 찍고 있는데 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호응을 얻다 보니까 아이들에 이끌려서 그 부모들까지 이준석 편으로 만드는 이런 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자, 세 번째. 막판에 지지율 9% 차이까지 좁혀지자 48시간 무박 유세. 자, 이준석이 무박 유세를 선언하자 다른 후보들도 엉급결에 무박 유세 따라 하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밤새 그냥 길바닥 서성임. 자, 무박 유세 선언했는데, 자, 연설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48시간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후보들도 다 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경쟁이 좋은 겁니다. 경쟁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조금은 게으른 사람까지도 움직이게, 뛰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에도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국회에서 양당이 싸우는 모습만 봐야 할까요? 저희 개혁신당 저를 국회에 보내주셔서 이런 경쟁이 국회를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통해 또 호소하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 게시물에는 48시간 무박 유세하는 장면이고 자전거 타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동산 부동산 카페, 맘카페 이준석으로 난리남, 그래서 글들이 쭉 올라온 이런 반응들을 이 게시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준석, 이것도 그냥 시민이 찍어서 사진 올린 건데, 이렇게 난 매일 이준석을 정말 지겹도록 본다. 이렇게 선거하면서 후보를 자주 본 적이 없었다. 이 게시물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나 이준석 좋아하진 않지만 정말 저렇게 절박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평가해 줘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이 댓글에도 내가 동탄 주민이었다 라고 밝히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준석 정말 열심히 해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더라. 이런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SNS상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 선거 천재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직접 현수막을 달고 있죠. 자, 이렇게 썼네요. 자, 상계동에서 선거하면서 현수막은 직접 다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고, 동탄에서도 스스로 줄을 묶습니다. 그래야 현수막 내용에 책임감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자, 쭉 사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자기 현수막 직접 따는 후보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마 저렇게 직접 현수막 따는 장면을 동탄 주민들이 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이죠, 저건. 정말 진심이구나 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 뭔가 공약도 정말 심플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압축해서 단순하게 전달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딱 3가지 이루겠다라고 하죠.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심판하고 싶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크게 이기는 것도 싫다. 세 번째, 동탄의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만들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일석삼조. 이번 선거 가장 가치 있는 표는 동탄의 한 표입니다. 이준석. 자, 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전달이 잘 되죠. 자,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이렇게 쉽고 심플하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보시면 250만 경북에 2개 있는 과학고, 1,400만 육박하는 경기도에는 2개 모자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탄에 과학고를 만듭시다. 네, 저런 공약을 걸었습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동탄이 함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터널을 뚫으면 됩니다. 동탄과 남사를 잇는 남사 터널을 추진하겠다.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인구 100만 도시에 구청이 없는 도시가 있다. 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동탄에 구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역 출장소 형태인가 봅니다. 자, 그래서 출장소로는 100만 동탄 행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핑계 말고 동탄 구청 설치, 이걸 공약으로 걸었네요. 하나 더 보시면 바쁜 통학 시간, 라이딩도 어려운데 교통까지 복잡해서 힘드시죠? 자, 그래서 동탄 통학 전용 순환버스를 추진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딱 들으시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주 핵심적이고 단순하죠. 그러니 더 뇌리에 남는 겁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 공약에 맞게 현수막도 어떻게 걸었느냐.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남사터널, 남사터널, 남사터널. 과학고, 과학고, 과학고. 트램, 트램, 트램. 분당선, 분당선. 저런 현수막만 여기저기 지금 뭐 다른 내용 다 빼고 그냥 핵심만 저렇게 3글자, 4글자만 저렇게 걸어서 저렇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기발한 공약, 너무나 기발한 선거 캠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선거 천재구나, 정말 전략가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런 전략가를 여당이 정말 미련 없이 내쳤는데 지금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번 이준석의 승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의 척박한 환경에서 오로지 자기 힘으로 절박함과 열심으로 이루어낸 이런 값진 승리다. 최근 정치 이 무대에 있어서 정말 본 적이 없는 드문 멋진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설 영상 보다가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사실 상계동이 고향입니다. 저는 동탄이 고향이 아니고 이 동탄의 토박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동탄이 고향이 아닐 겁니다. 동탄 토박이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은 장차 동탄 토박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자라나서 이 동탄의 뭔가 미래를 바꿀 또 다른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동탄 토박이 이런 정치인이 나오고자 한다면 저는 그때 되어서 정말 든든한 이 자리를 내어주고 옆에서 든든한 법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멋진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동탄 토박이 정치인이 미래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저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정말 보여준 이런 멋진 승리였던 것 같아서 정말 이런 기발한 선거 전략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